반갑습니다. 메카로 주주 여러분들. 제가 메카로 촬영한 지 5개월 정도 되었는데 드디어 히터블록 관련해서 설명을 좀 드리게 되었네요. 독일 머크사의 사업 분할을 해가지고 주력 사업이었는데 매각을 했죠.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2022년도에 사업 분할을 해가지고 독일 머크사에 1467억 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하이케이 프리커서 소재를 주력 사업으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좀 경쟁력이 안 좋다고 해야 될까요? 좀 딸린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가지고 좀 적자 상태였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대표이사가 표현을 했던데 딱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가지고 주력 사업을 매각하게 되었고 그런 이유로 지금 히터블록 주력으로 제품 다변화 시도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주력 사업 관련해서는 기존에 그 2022년도 사업 분할하기 전에 주력 사업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제품 설명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히터블록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파운드리에서 칩 제조 과정에서 정밀한 온도 조절을 위해서 가능하게 해주는 부품이 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를 특정 온도로 가열하거나 유지할 때 사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메카로의 주력 사업인 이 히터블록의 특징, 그러니까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화금입니다. 지라 알루미늄이라는 세라믹 소재로 만들어가지고 디램 제조하는 공정 온도가 거의 450도에서 650도 사이에서 공정이 이루어지는데 아무래도 그 고열을 견디기 위해서는 이런 지라 알루미늄, 세라믹 소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소재를 사용해서 만든 히터 블록이 되겠고요. 보시다시피 웨이퍼가 위에 얹혀질 것 같이 생겼죠. 위 웨이퍼를 고정시키면서 또 균일하게 가열을 해서 웨이퍼 전반에 균일하게 가열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좀 불량률을 낮출 수 있게 증착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는 장비가 되겠죠. 장비가 아니라 부품이죠.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 관련한 기사가 있는데요. 부가가치가 6배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원래 히터블록 하기 전에 프리커서 관련해서 사업했었죠. 그것보다 부가가치가 6배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수익성 면에서 좀 개선되기가 수월하겠죠. 만약에 팔린다면은 한 개당 3천만 원이라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게 소모품이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바꿔줘야 되는 소모품이라서 수익성이 그치지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원래는 그 일본에서 수입을 해왔었는데 일본의 독점주의가 이제 메카로가 이제 국산화해가지고 국산화해서 국내 점유율 1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음, 일본의 점유율을 좀 빼앗아 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특히나 지금 뭐 수율을 올려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HBM 관련해서 수율을 올려야 되죠. D램 생산해가지고 D램을 수직으로 적층시키죠. 그래서 D램 생산하는 데 있어서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게 부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 HBM이 부각되고 나서 좀 더 이 수율 면에서 좀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업체,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런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수율 면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DDR5도 지금 제대로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DDR4로 HBM 수직 어, TSV 방식으로 HBM을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더욱 이런 제품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현재 그 재무 손익 계산서를 한번 보시면은 매출액 면에서 2023년 3분기에 최저점으로 그 다음 이후로 턴어라운드 돼가지고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됐죠. 저점 찍고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었습니다. 매출 파이프라인으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아까 보셨다시피 뭐 분기적으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적자 지속 상태이긴 합니다. 적자 지속 상태고 일단 뭐
수익성 면에서 그 3분기, 4분기부터 턴어라운드 돼서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영업이익 면에서 보더라도 3분기 2023년 2분기부터 좀 적자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래가지고 조만간 뭐 3분기, 4분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올라가면서 그 부가가치가 이제 같이 올라가는 소재 관련해서 이제 소재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25년까지 호황기라고 제가 사이클상으로 다른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반도체 업황 자체가 이런 사이클이 있으면은 23년을 저점 찍고 24년에는 회복이죠, 회복. 회복 찍고 이제 25년에 호황기 맞이하고 26년에 침체기 이렇게 맞이할 걸로 보이는데 반도체 주기가 4년마다 이렇게 생깁니다. 사이클이.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회복기 그리고 25년까지 좀 호황기를 맞이하면서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형상을 보일 거라고 생각 드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지금 그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매출액도 이제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이렇게 적자 폭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분기나 4분기쯤에 이제 흑자 전환할 것으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흑전하게 되면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죠. 적자만 기록하다가 흑자를 전환하는 순간부터 상승 모멘텀이 됩니다, 보통은. 그런데 재무 안정성 면에서 그 매각했었잖아요. 매각하고 나서 부채가 확 줄었죠. 아무래도 그 1460억이라는 어떤 총알이 마련되어 있었으니까 이제 부채 폭을 확 줄이고 그 이후로 이제 5%도 되지 않는 5% 조금 남짓하는 그런 이제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서 재무 안정성 면에서는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FCF 같은 경우 보시면 영업 현금 흐름이 지금 일단 뭐 26억으로 나오고요. FCF 같은 경우도 그 영업 흐름이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서 일단은 뭐 좋은 흐름을 앞으로 보여줄 걸로 보인다고 말씀드려야겠죠. 정확하게는.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PBR 괜찮게 나오겠죠. 자본 상황은 이러니까 PBR 자체는 좋을 겁니다. 보시면은 0점대를 기록하고 있죠. 뭐 PER은 볼 필요가 없죠. 적자 상태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적자폭 줄여가면서 매출액도 늘려가면서 또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는 이 시점에서 전날짜에 0.8% 상승률을 보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여하튼 양봉 세게 나왔습니다. 뭐 저항 채널 자체는 뚫지 못했지만 이런 저항 채널이 있죠, 지금. 이런 저항 하락세 채널을 뚫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하튼 양봉 세게 나왔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하락폭을 좀 줄여가고 여기서 변곡점이 나온 것 같거든요. 변곡점 나오고 이게 좀 이제 상승 전환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당분간 뭐 이렇게 행보하든지 상승 전환이 되든지 이렇게 전환이 되든지 이런 방향성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전저점을 통과했고요. 전저점 통과했고 더 작게 보게 되면 일단 52주 신저가도 찍었죠. 찍었고 월봉으로 보게 되면 거의 뭐 이제 최저점인 6,500원까지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2,000원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일단 월봉으로 봤을 때 지금 거래량을 보게 되면 여기서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여기서부터 행보를 하면서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매집이 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강하게 매집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4개월 동안 강하게 매집이 좀 이루어지고 이제는 좀 상승 터닝 포인트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이평선 자체도 지금 221선이 다소 완만하게 꺾이고 있고 이런 이제 바닥 구간도 좀 확인이 좀 된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거래량 많이 들어왔었죠. 이때 매집이 좀 이루어졌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내부자 거래가 있었느냐? 내부자들도
마지막 거래일이 2023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내부자가 빠져나간 걸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내부자 거래도 없는 것으로 봐서는 먹 털고 나갔다고 보여지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사업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반도체 산업 업황 자체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좀 저점 구간에서 다시 반등한다면은 좀 유의미한 그래 차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가지고 왔고요. 여하튼 업황 바람 속에서 함께 상승할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새로운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